이제 앞으로 할 내용을 좀 안내해드리자면 변수까지는 끝났어요. 출력도 첫 시간에 했고 변수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자면 좀 기본적인 거 있죠. 다른 언어에도 있는 기본 제어문 같은 거 그리고 좀 이제 심화적인 부분 그런 게 있는데 먼저 좀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출력 변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거는 다른 언어에도 있기 때문에 뭐 C 언어나 파이썬, 자바 이 둘 중에 셋 중에 하나만 해놔도 다른 언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형태만 다른 것 뿐이지 그 기본 내용은 같으니까. 이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좀 더 심화해서 다루는 거 이거는 리스트, 딕셔너리, 객체. 이게 무조건 파이썬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니지만 좀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결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만 보면 되고, 이 차례대로 할 거니까 이제 조건문 해야 되겠죠? 조건문.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 항상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내용 못하면 심화적인 부분 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A는 20이라고 해놨고 이러면 A는 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의 값을 바꾼다면 바뀐 값으로 나오죠. 얘는 변수잖아요. 변수를 반드시 이런 알파벳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뜻을 암시할 수 있는 단어여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저장하는 어떤 값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이런 거죠. 단적으로 봤을 때 age라는 뜻은 나이잖아요. 그 변수에다가 25를 저장했다는 거는 저장한 나이 값이 25살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age는 25가 될 거고 여기 age라고 바꿔놨는데 이거는 문장이잖아요. 전처럼 a라고 쓴다면 이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main.py의 3번 줄에서 발생했다고 나오는데 에러의 종류는 네임 에러예요. 네임 A 이거 말하는 거죠. 요게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만들었잖아요. 이 소스 코드 전체에서 만들지도 않았는데 사용한 거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존재하는 변수를 사용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나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age라는 변수 이름을 썼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나오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변수를 왜 어떤 의미로 만들었는지는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에 저장된 데이터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변수 이름을 짓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22로 해놓고 이렇게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니까 age라는 변수 만들고 22 저장하고 둘 다 출력하고 이거 두 개만 콘솔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age에 들어있는 값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출력문이니까 출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려는 건 뭐냐면 나이가 22살이면 성인이 나오고 15살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성년자가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둘 다 나오는 이유는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단순 출력이니까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if라고 썼습니다. 자, if는 만약에죠. 만약에 나이가 20살 이상이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아시죠? 이렇게 포함 관계가 들어있는 거는 이상 또는 이하죠. 포함 관계가 없으면 초과, 미만이고 수업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연산자 보이시죠? 그러면 나이가 20살 이상이면 어때요? 성인이죠? 그리고 20살이어도 성인인 거고 이해되시죠? 보통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C 언어나 자바의 경우는 이런 연산식을 괄호 안에다 쓰고 중괄호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괄호 안 쓰고요. 이 조건식도 괄호로 굳이 감쌀 필요가 없이 if 조건식 콜론 이게 중요합니다. 콜론이 중요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조건식이 맞는 말이라면 이 안쪽에 있는 거 들여쓰기 한 번 한 문장을 실행한다 라는 건데 이 안쪽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쪽은 없어요. if문이 가지고 있는 구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로 실행하면 뭐라고 하죠? 4번 줄에서 문제가 있대요. 인덴테이션 에러고 종류가 expected 나왔죠? 나왔어야 하는데 또는 있어야 하는데 없을 때 발생한 문제입니다. 근데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봤더니 인덴티드 블록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에러의 종류랑 연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전부 다 복사해서 할 필요도 없고 파이썬 인덴테이션 에러 또는 뭐 인덴티드 블록의 뜻 이것만 알아봐도 나옵니다.
인덴티드 블록 뭘까요? 인덴테이션 같은 경우는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봤을 거예요. 설정 같이 했잖아요. 뭐냐면 들여쓰기예요. 들여쓰기. 들여쓰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한 겁니다.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 기준이 뭘까요? 들여쓰기를 해야 하는 상황. 콜론이 나오고 나면은 무조건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뭐라고 안 하죠? 들여쓰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콜론이 나왔을 때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미성년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 문장만 if문에 종속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미성년의 경우 그 조건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조건식 이게 맞을까요? 이러면 에이지 값이 20살이라면 둘 다 맞는 말이니까 포함 관계가 있어서 성인인 동시에 미성년이라고 나오겠죠. 포함 관계는 빼야죠. 미성년자는 20살, 20살은 미성년자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럼 나이가 22살이라면 여기서만 맞는 말이니까 똑같이 성인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계속 이 조건식의 결과가 맞다 틀리다 이러고 있는데 얘는 맞는 경우죠. 맞는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true라고 하고 틀린 경우는 false라고 해요. 대문자 TF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라고 나올까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if문의 조건식이 3일 때, 그러니까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일 때 종속된 문장 실행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건식 비교를 해보세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age는 변수인지 값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age 값이 22이죠. 그러면 얘는 22가 20 미만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거랑 똑같죠? 틀린 말이죠. 거짓입니다. 22가 20 이상이다. 맞는 말이죠? true예요. 그러면 거짓일 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문장은 실행 안 되고 참일 때만 실행되니까 실행하면 여기 미성년이라고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틀린 거잖아요. 22살이면 성인이다. 이걸 왜 했냐면은 이 if문이라는 게 if문을 실행했을 때 프로그램이 음, 시킨 대로 시킨 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판단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조건식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의 경우 중요합니다. 잘못 짜면 틀린 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포함 관계를 넣고 싶으면 19로 하면 되죠. 19 이하. 그래도 똑같이 나오고요. 어, 자, 이 두 개 종속된 문장은 실행되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있는 조건문, if문의 조건식이 참이어야 한다. 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숫자를 그냥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나오죠. 보면은 들여쓰기가 안 돼 있잖아요. 이 느낌표를 출력하는 문장은 단순 출력입니다. 얘는. 하지만 얘는 여기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이 조건식의 결과가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도 다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종속된 곳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각각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얘네들은 각각 어디? 콜론 나와 있고 들여쓰기 되어 있으니까 얘는 여기, 얘는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인 느낌표만 나오죠. 이 조건식이 참이고 이 조건식은 거짓이니까. 이해되시죠?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콜론이 한 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밑줄만 들여쓰기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줄이든 상관없이 내가 이 콜론이 있는 문장에 종속시키기 위해서는 들여쓰기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들여쓰기 해도 파이썬은 문법적인 오류로 봅니다. unexpected indent라고 나오죠? 5번 줄에. 얘가 들여쓰기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냐면 콜론 한 번 나올 때마다 들여쓰기 한 번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두 번 됐잖아요. 이게 맞으려면 얘 바로 윗줄에서 콜론이 나왔어야 됐는데 콜론이 없죠. 그래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콜론 한 개당 들여쓰기 한 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문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는 같은 위상이고 얘네 둘이 같은 위상이죠. 그리고 이 들여쓰기가 우리 스페이스바 두 번에 스페이시스에 뭐 to 이렇게 해놨잖아요. 설정에서 스페이스바 두 번이 들여쓰기 한 번이에요. 한 번 스페이스바 한 번으로 하면 안 돼요. 스페이스바 두 번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인덴테이션 레벨 관련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얘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 더 산수를 해볼게요. 10 더하기 5 그러면 얘는 연산 결과가 15잖아요? 맞죠? 그러면 10이 5초가다. 여기서 이 물음표는 이 연산의 결과인데 뭘까요? 10이 5초가니까 맞는 말이라서 true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정수와 정수의 덧셈 연산은 정수가 나오는데 정수와 정수의 비교 연산은 true가 나오죠. 등호가 반대로 열려 있으면 false가 나오는 거고. 차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정수와 정수의 사칙 연산은 정수로 나오지만 정수와 정수의 비교 연산 그냥 비교 연산이라고만 쓰겠습니다. 비교 연산의 경우는 참거짓으로만 나온다. 아시겠죠? 비교 연산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용된 연산자를 보면 돼요. 사칙 연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맞고 논리 연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교 연산이라고도 합니다. 비교 연산이라고도 하고 논리 연산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맞는 말이죠? 결과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false고 그러면 ag의 값이 둘둘일 때 이 조건식의 연산 결과 바뀌는 거는 true죠? true는 참이니까 이 안쪽에 있는 내용 실행되고 그러면 이렇게 조건식 말고 그냥 true라고 쓴다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true가 참인데 조건식의 결과가 참인 것도 아니고 그냥 참 그 자체잖아요. 맞는 말 그 자체. 무조건 실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실행이니까. 이해되시죠? 여기는 false로 바뀌는데 false는 무조건 거짓이니까 얘는 실행될 리가 없는 거죠. 평생.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나 뭐 다른 툴에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이쪽에 빨간 줄이나 경고를 알려주는 노란 줄 같은 거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 마우스 올려보면은 뭐 데드 코드라고 나오거나 언리처블 코드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거짓이니까 실행 안 되는데 뭐하러 썼냐 라는 거죠. 아시겠죠? if문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